오픈 AI의 API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를 물어봐. 계속 텍스트를 입력해 가지고 뭔가 대답을 얻죠. 그럼 그 출력 결과를 수집을 할 테니까 그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이용해 가지고 딥시크 V3라든가 이번에 난리난 R1 같은 모델을 훈련시키면은 챗GPT와 유사한 대답을 한다거나 유사한 성능을 가진 그런 모델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돛담배로 태평양 노져서 건너고 있는 에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딥시크의 활동을 추적한 결과 이 오픈 AI의 API로부터 대량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발견해서 이걸 검사 중이라고 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딥시크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견제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IP를 보호한다라는 구실을 삼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데이터 보안과 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검사를 하고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딥시크의 이번에 난리난 R1 모델 있잖아요. 이 R1 모델을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파운드리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모델 카탈로그에 추가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문제가 있는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 오픈 모델 생태계에서 빠르게 이걸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윈도우 토대로 했을 때 이 NPU 있잖아요.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이 NPU를 기반으로 해서 이 딥시크 R1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최적화된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걸 갖고 와가지고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현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고 어떻게 이거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실제로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쉬운 것부터 애저 AI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신 분들 결국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AI 개발하고 적용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 오픈 AI의 GPT 모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AI 모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대규모 AI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일일이 다 뭐 서버 구축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대신에 애저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은 이거를 개발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할 거잖아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거 하려고 엔비디아 최신 GPU 같은 거 막 이게 사오고 또 자체 칩도 만들겠다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다 지금 H100, A100 같은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앞으로도 블랙 같은 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런 게 돼야지만이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월 29일 해가지고 딱 나왔죠. 딥시크 R1이 지금 어베일러블 합니다. 쌓을 수 있습니다. 애저 AI 파운드리랑 깃허브에 이용해가지고 요거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써보세요라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직접 이렇게 올라온 글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오픈 모델로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이걸 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효율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제공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딥시크 R1이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서 하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AI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자들이 많이 만들어주면은 그러니까 윈도우용으로 이걸 많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자기들도 윈도우 생태계가 점점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윈도우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더라. 마치 구글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많은 앱들을 초기에 폭발적으로 늘린 것처럼 윈도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딥시크의 같은 편이다. 같은 우군으로서 야 너네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덕 좀 보자 라고 하는 접근이라고 본다면은 그러한 동시에 딥시크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범죄자 취급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오픈 AI의 모델을 지금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학습시키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오픈 AI 챗GPT를 이용해갖고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자기 거에 학습시키는데 도움을 줬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런 실제로 제보가 있었대요. 실제로 오픈 AI가 얘기한 걸로는 중국을 기반으로 둔 여러 기관들이 이 AI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대량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려는 시도를 받아. 그걸 왜 빼냈겠냐? 자체 모델을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우리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증류. 요 증류 개념을 한 번 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오픈 AI가 결국은 API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API를 계속 호출하면서 데이터를 쭉쭉쭉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뭘 물어보면은 뭘 답해주고 이런 역할을 API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일부 중국 기반 이용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냥 대답하고 답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엄청나게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간 정황이 보인다라는 거죠. 대략 시점은 가을쯤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추정컨대. 애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관련 연구원들이 딥시크와 관련된 활동을 발견한 시점이 지난 가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픈 AI라고 말했지만 오픈 AI의 모델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API 접속하고 뭐 무단으로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트래픽을 관찰을 하던 와중에 이상이 있는 모습을 좀 추려낸 게 아닐까 싶고요. 이 딥시크가 결국은 중국 기업이고 오픈 AI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추출을 하려면 온라인 상에서 추출을 했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떠한 트래픽이 굉장히 이상하게 발견되고 그거의 출처가 뭔가 중국 IP를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API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zure Open AI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결국 오픈 AI의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걸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떤 응답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 사용 패턴을 확인을 해볼 거잖아요. 그럼 이런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평소하고 다른 일반 사용자가 아닌 굉장히 헤비 유저라고 하던가 아니면 특정 계정에서 극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이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엄청나게 막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특정 IP 주소, 어떤 특정 지역, 그 지역으로 대표되는 어떤 곳이 딥시크 기관인 것 같은데?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통해서 뭔가 민감한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런 것도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머신러닝 기반으로 다 이상 탐지를 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탑2에 해당하는 그런 클라우드 업체인데 당연히 시큐리티 관련된 거를 제대로 잘 이렇게 탐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이런 의심적인 것도 있어요. 약간 딥시크 내부라든가 아니면은 오픈 AI 사용자 중에 누군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렇게 제보를 뒤로 꼰질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오픈 AI도 예전에 얘기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야, 뭐 저작권 같은 거 상관없이 너네가 그냥 다 학습한 거 아니야? AI 쪽에 이 언급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이제 무단으로 도용했다라는 의심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픈 AI가 지금 챗GPT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API를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제한을 두기도 하고 아니면 사용자 인증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좀 강화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점차 이 워터마킹, 그러니까 뭔가 생성하면은 이 워터마킹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한데 이것도 지금 이제 TK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이따 말씀드릴 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은 연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오픈 AI가 이거는 지금 서비스 하면서 이거를 막아보겠다라는 시도들이고 얘네들 자체도 학습을 할 때 뭔가 좀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약간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인데 AI가 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학습되어서 만들어진 오픈 AI의 GPT 모델들을 또 이렇게 API 호출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합성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딥시크에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디스틸레이션, 증류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이미 이제 뭔가 바삭한 이 선생님 모델이 있으면은 이 선생님 모델에 있는 이 지식들을 잘 증류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끓여갖고 이제 엑기스만 뽑아내는 거죠. 이 엑기스 뽑아낸 이 지식들을 학생들한테 쫙 핵심 요약해갖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목표는 이거예요. 이 선생님 모델에서 뭔가 물어봤을 때 답을 해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확률을 가지고 어떤 답을 해주는 게 있을 텐데 그러한 확률 분포를 비슷하게 가지면서도 전체 모델은 작게 만드는 게 바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딥시크가 오픈 AI의 어떤 데이터를 디스틸레이션용으로 활용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픈 AI의 API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를 물어봐. 계속 텍스트를 입력해 가지고 뭔가 대답을 얻죠. 그럼 그 출력 결과를 수집을 할 테니까 그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이용해 가지고 딥시크 V3라든가 이번에 난리난 R1 같은 모델을 훈련시키면은 챗GPT와 유사한 대답을 한다거나 유사한 성능을 가진 그런 모델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다. 왜냐면 API를 많이 호출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하면은 이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증류 모델로서 좀 작게 만들어도 비슷한 성능을 만드는 모델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남이 만든 건데 이걸 갖고 왔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위치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높아지지만 성능은 조금 이제 벤치마크로서 좋아지는데 너네 왜 우리 거 도용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오픈 AI도 뭐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구글 거 가져왔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디스틸레이션 자체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의 어떤 시도기 때문에 API를 호출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누구든 낼 수 있는데 이 증거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API를 많이 호출한 어떤 딥시크 기관에서의 어떤 그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클레임은 걸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디스틸레이션 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 데이터 증
증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그먼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똑같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버티컬로 돌려고 45도로 돌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추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밝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둡게 만든다거나 그레이 톤으로 만든다거나 조금은 잘라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그먼티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조금 변형하거나 추가를 해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크기를 늘린다는 겁니다. 다양성도 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챗GPT의 출력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든다거나 조금 기존 데이터를 변형시켜갖고 데이터셋을 추가함으로써 딥시크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API 여러 번 빡센 호출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딥시크의 이 기술 도용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법적 조치가 있겠죠. 오픈AI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딥시크를 상대로 일단 지재권, IP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딥시크가 이제 물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술 사용 자체가 제한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뭐 들고 일어난다라거나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딥시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픈AI는 이름하고 다르게 클로즈드 AI잖아요. 이렇게 클로즈드 AI, 폐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AI 기업들이 점차 이 규제를 강화를 시킬 것 같아요. 국가 간에서도 정부끼리도 AI 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면서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지재권 보호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또 입증이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게 지금 모호한 게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픈AI가 뭐 학습했네 마네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딥시크 같은 성장이 계속 지속되면서 개발자들은 딥시크 풀어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걸 토대로 갖고 약간 이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보시는 분이 바로 이제 리앙 웬팽이라고 하는 딥시크 AI CEO죠. 설 연휴 동안 이렇게 딥시크로 핫했고 그 와중에 AI 관측에 대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발자들의 입장이라든가 기업에 있으신 분들의 입장 또 AI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과 AI 클라우드 혹은 뭐 AI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의 이제 입장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뭔가 포괄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여러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달공학 해외 채널도 열었으니까 언리얼텍입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많은 영상들도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이렇게 많이 전달드리고 짧은 소식까지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에러였습니다.